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배우라! 배우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희곡 읽고, 희곡 낭독하고, 수다. 희곡 낭독하고 수다. 수다입니다. 희곡 낭독과 수다하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작품으로는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갈매기. 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그 영유아과에 진학을 하는 분들은 이게 필독서라서 꼭 맞아요. 읽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맞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이제 첫 네. 작품으로 일단 고르게 됐고요. 우선은 안톤 체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네. 안톤 체홉이 19세기 작가예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19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패턴이 19세기에서 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사실주의라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패턴이 19세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언급되는 분이 스타니슬라브스키라고 해서 러시아 분이시죠. 또 안톤 체홉과 마찬가지로 네. 연기는 과학이다라고 해서 연기술을 정립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실제 배우이기도 했고 연출을 하기도 했고, 이 갈매기라는 작품도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연출을 해서 좀 유명해지고 인정받게 되었다고 해요. 뭐 공부를 시작하면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처럼 스타니슬라브스키는 공부해야 될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쓴 책이 뭐죠? 그분이 썼다기보다는 제자들이 나중에 책을 이제 정립을 했어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시스템, 이론을,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정립을 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 배우 수업. 있는데 그 약간 일기 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술형으로 된 것보다는 그냥 딱딱 그냥 정의가 정립이 돼 있는 그런 책들을 더 좋아하는데, 하여튼 필독서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뭐 배우 수업, 뭐 역할 창조, 이렇게 연기를 하는 과학적 접근법 같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분이 썼던 용어집 중에 또 다른 이제 교수님이 정립하신 책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통일되어야 할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학 용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저 굉장히 좋아해요.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책을 좋아하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갈매기는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희극이라고 이렇게 책에는 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안톤 체홉이 얘기했을 때 이 작품은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체홉이? 해요. 근데 사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주인공도 죽고 굉장히 비극적으로 좀 느껴지는 작품의 분위기가 무겁죠. 네, 무거워요. 네, 이게 뭐 스포일러인데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좀 비극적으로 굉장히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출이 되었을 때 좀 심파하다, 뭐 너무 비극으로 그려졌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되긴 했는데, 사실 체홉은 그냥 사막의 희극이다, 이건 뭐 코미디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러시아 연출가들이 이렇게 연출한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등장인물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또 반대로 또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또 인생에서 중요한 꿈에 대한 뭐 꿈을 쫓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갈매기라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새. 네. 그 갈매기가 날아다니잖아요. 뭐 자유롭게 무언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 또 그 하얀 깃털이 더럽혀지고, 뭐 피로 더럽혀지고, 아니면 이렇게 먼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이따가 이제 읽어보게 될 건데요. 사실 안톤 체홉 같은 경우는 원래 의사였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작품 안에 도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체홉 작품 중에 의사가 많이 나와요. 그 의사의 입을 빌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신을 투영하는 그쵸.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 작가들이 자신을 투영해서 그 인물이 있어요. 자신을 투영하는 인물이 있어요. 많이 쓰는데, 이게 항상 체홉 작품에 보면 의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였기도 하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체홉이 의사를 하면서 단막 같은 그 짧은 작품을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를 했는데 그 작품을 보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당신이 같은 사람이 작가를 해서 민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당신이 꼭 글을 계속 써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향을 해서 거의 직업 작가로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체홉의 장막극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많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벚꽃동산, 세자매, 반야 아저씨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네. 이 장막극 중에 첫 번째 작품이 갈매기이고요. 갈매기가 1895년도에 쓰여졌고 한 1년 정도 수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공연화되었고 네. 처음부터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작품이냐. 네. 그리고 형식이 그 전에 시작됐던 형식이랑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작품 안에도 나오는데 새로운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좀 그렇잖아요. 좀 실험적인 작품, 뭔가 새로운 걸 처음에 시도했을 때 처음부터 딱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극 속에도 있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스탄슬라브스키가 모스크바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19세기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단한 작가의 작품 안톤 체홉의 러시아 대문호인 안톤 체홉의 갈매기 저희가 감히 그 대문호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막에서 읽어볼 장면은 뜨리고린 이라는 남자와 지금은 작가예요. 뜨리고린이라는 사람과 니나는 여기 남자 주인공인 트레플레프가 있는데 트레플레프의 여자친구인 니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읽어볼 건데 이 장면에 앞서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소린이라는 사람의 영지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시골 마을을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그 시골 마을로 아르까지나라는 40대 초반 정도 되는 좀 유명한 배우가 여배우죠. 네, 여배우가 네. 좀 굉장히 좀 잘 나갔던 네. 지금은 아주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유명세가 있는 그 여배우가 자기 남자친구인 작가 뜨리고린 연하남이에요. 연하남의 네, 연하남이에요. 맞아요. 네. 연하남이에요. 연하남이고 현재 좀 인정받고 있는 작가인 뜨리고린을 데리고 그 소린 영지 소린은 아르까지나의 오빠예요. 소린의 집에 그러니까 뭐 약간 일종의 아르까지나가 휴가? 네, 그렇죠. 예, 여름 휴가. 휴가를 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되고요. 네. 이 엄마가 이제 남자친구와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인 뜨레플레프가 엄마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한 편 써요. 그래서 네네네. 그 집 근처 호숫가에서 무대를 세워놓고 야외극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자기 여자친구인 니나를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 네. 공연을 시작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극이 출발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굉장히 나 이제 인정받을 거야 하면서 공연을 올렸는데 엄마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조금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좀 그러기 때문에 아들인 트레플레프가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엄마가 공연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중간에 공연이 끝나버리게 결국은 트레플레프가 너무 화가 나서 엎어버려요.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뛰쳐나가요. 막을 내려! 이거 못하겠어! 확 엎어버려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트레플레프는. 네. 근데 문제는 자기 여자친구인 니나가 이 유명한 뜨리고린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인 뜨리고린. 그렇죠. 네. 그 니나는 배우가 꾸민 시골 처녀고 유명한 뜨리고린에게 반해서 뜨리고린이 자기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뜨리고린 이 대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사가 굉장히 깁니다. 네. 네, 거의 독백 수준이에요. 네, 한 페이지가 다 대사야. 한 페이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주세요. 저희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읽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리고린이 등장합니다. 코담배를 맞고 보드카를 마신다. 항상 검은 옷을 입는다. 어떤 교사가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안녕하십니까. 뜻밖의 사정으로 우린 오늘 떠날 것 같아요. 당신과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쉽군요. 전 젊은 아가씨들,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들과 만날 기회가 드문데다 이미 잊어버려 18, 19살 때 어떻게 지냈는지 명확하게 상상할 수가 없어 내 작품에 나오는 젊은 아가씨들은 대개 허상이죠.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입장을 바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전 선생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재능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요. 유명하다는 건 어떻게 느껴지죠?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요? 느낀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신이 내 명성을 과장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명성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 거거나. 하지만 신문에서 자신에 대해 읽으면요? 칭찬하면 기분 좋고 뭐 욕을 먹으면 한 이틀 기분 나쁘죠. 멋진 세계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무료하고 눈에 띄지 않은 존재로 겨우 이어가며 모두들 똑같고 모두들 불행한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1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재미있고 화려하고 커다란 의미를 지닌 인생이 운명인 분들도 있는 거죠. 행복한 분이세요. 내가요? 당신은 명성이니 행복이니 화려하고 재미있는 인생에 대해 말하지만 실례지만 이런 멋진 말들이 내겐 먹어보지도 못한 마멀레이드 같아요. 당신은 정말 젊고 착한 분이군요.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멋있어요. 뭐가 특별히 좋다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가서 글을 써야 해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당신이 내 아픈 곳을 찔러 이렇게 흥분하고 약간 화도 났어요. 그러니 얘기를 더 나눌까요? 나의 멋있고 훌륭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사람이 밤낮으로 예를 들어 달에 대해 생각하면 강박관념이 나타나는데 나한테도 그런 달이 있었죠. 밤낮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난 반드시 써야 한다. 난 반드시 써야 한다. 난 반드시. 겨우 소설 하나를 끝내자마자 왜 그런지 벌써 다른 것을 또 써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바꾸는 마차처럼 쉬지 않고 써야지 다른 방법이 없죠. 당신께 묻겠어요. 이게 무슨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인생입니다. 여기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지만 난 걱정하며 매 순간 쓰다만 소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난 저기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을 봐요. 그리고 생각하죠.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이 떠 있다. 이걸 소설의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지? 향료 냄새가 나요. 그럼 재빨리 기억해 둡니다. 달콤한 향기, 과부꽃, 여름 저녁을 묘사할 때 써야지. 나와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포착해서 이 문장과 단어를 어쩌면 쓸모가 있을 거야 하며 자신의 문학 창고에 서둘러 가둬두죠. 작품이 끝나면 서둘러 극장으로 가거나 낚시하러 달려가죠. 거기서 잊고 쉬려고 하지만 안 돼요. 머릿속에 무거운 쇳덩이가 굴러다니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 나를 책상으로 끌어당기고 난 다시 서둘러 써야 하고 또 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늘 난 자신으로부터 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어떤 공간에 누군가에게 줄 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꽃으로 꽃가루를 모으고 꽃잎을 뜯고 그 뿌리를 짓밟는 것 같이 느낍니다. 내가 미친 건 아니죠? 정말 나의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건강한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요? 뭘 쓰세요? 우리한테 뭘 선물할 거죠? 아는 사람들의 관심, 칭찬, 열광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 내게 보이고 이 모든 건 거짓이고 나를 병자처럼 기만하는 것이며 난 때로는 뽀뿌리신처럼 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나를 붙잡아 정신병원으로 끌고 갈까봐 두려워요. 예전에는 젊고 아주 좋았지만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내 창작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작가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둔하고 바보 같고 쓸모없이 여겨지는 데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초조하게 되죠. 문학과 예술 관계자들 주위에 서성거려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눈을 응시하는 걸 돈 없는 열정적인 도박꾼처럼 두려워하죠. 난 내 독자들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내 상상 속에서 그들은 내게 적의를 품은 의심이 많은 이들처럼 생각이 되어요. 난 관객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내게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새로운 희곡을 공연할 때면 갈색 머리를 한 사람들은 늘 저기를 품고 있고 금발 머리를 한 사람들은 아주 냉담한 것처럼 느꼈어요. 정말 끔찍해요. 그 고통이란 정말. 하지만 영감이나 창작 과정 그 자체는 고상하고 행복한 순간을 주잖아요. 그래요. 글을 쓸 때는 유쾌합니다. 교정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활자화되자마자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되고 잘못 쓴 것, 실수한 게 보이고 쓰지 말아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우울해져요. 독자들은 읽고는 말하죠. 그래, 괜찮아. 재능이 있어. 그렇지만 톨스토이에 비하면 어림도 없지. 라든가. 훌륭하지만 뚜레게 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더 낫군.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괜찮아, 재능 있어,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무덤 옆을 지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뜨리고린이 잠들어 있군. 좋은 작가였지만 그래도 뚜르게 네프 말은 못했어. 죄송하지만 전 선생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성공에 취하신 거예요. 어떤 성공 말이죠? 난 내 자신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작가로서 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장 나쁜 건 내가 어떤 혼돈 속에 있고 자주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난 저 호수, 나무, 하늘을 좋아하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은 나에게 글을 쓰라고 극복할 수 없는 발행과 열망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나는 풍경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이며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작가라면 민중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말하고 학문과 인간의 권리 등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만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방에서 나를 내몰고 화를 내고 나는 개한테 몰린 여우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죠. 난 인생과 학문은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이지만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난 뒤처지고 뒤처져. 결국에는 내가 단지 풍경만을 묘사할 줄 알고 그 외 내 모든 건 완전히 거짓이라고 느끼게 돼요. 일에 지치셔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시간도 여리도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불만이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제 인생을 전부 민중에게 바칠 거고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깨닫게 되어 나를 개선마차에 태울 거예요. 개선마차라. 내가 뭐 아가멤논인가요? 작가나 여배우가 되는 행운을 위해서 난 가까운 사람들의 미움도 가난도 실망도 다 견디고 달하게 살면서 검은 빵만 먹으면서 내 자신에게 만족 못하고 내 결점 때문에 괴로워하겠지만 그 대신에 난 명예, 진정한 세상에 떠나갈 듯한 명예를 기대하는 거죠. 어지러워요. 날 부르는 건 짐을 싸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군요. 정말 멋진 풍경이요. 멋져요. 저쪽 강가에 집과 정원이 보이시죠? 그래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지예요. 전 저기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이 호숫가 근처에서 살아 호수 위에 있는 섬은 하나하나 다 알죠. 참 좋은 곳이군요. 이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콘스탄틴 가브릴리치가 죽였어요. 아름다운 새군요. 정말 떠나기 싫군요. 이리나 니콜라예브나에게 좀 더 머물라고 설득해 주세요. 뭘 쓰시는 거죠? 그냥 메모해 두는 거예요. 내용이 떠올라서. 단편 소설을 위한 내용이죠. 어느 호숫가에 당신 같은 젊은 처녀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는데 그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좋아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연히 한 남자가 와서 보고는 할 일 없이 바로 이 갈매기처럼 그녀를 파멸시키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일단은 이 외국 작품, 외국 작품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어조 이런 게 하면 할수록 어색해요. 우리 말이 아니라서 네,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말을 번역 톤 뭐 이런 게 번역 톤이 이게 있어요. 번역 톤이 있어서
어떤 작품을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번역해도 그 번역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허배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니나란 역할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공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캐릭터를 제가 맡아보질 못해서 음.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이런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여자 주인공 같은 이런 캐릭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이제 하면서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안 어울린다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엄마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었고요. 그러네. 엄마네. 저는 사실 아르까지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까지나네. 네 그런데 그리고 참 읽다 보면 이름을 언급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름 얘기했을 때랑 좀 다른 이름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인물 관계도를 띄어서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릴 건데요. 이 풀네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뭐 저 풀네임으로 다 부를 수가 네, 없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름이 보통 한 5개씩 된대요. 아니 내가 읽어봐도 막 바뀌어.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름, 중간 이름, 뭐 끝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애칭을 또 그렇게 많이 불러요. 맞아요. 트레플레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 뭐 꼬스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콘스탄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이름을 불러서 처음에 이제 읽을 때 굉장히 헷갈려서 저희도 인물 도표 이렇게 남자는 동그라미 여자는 세모 이렇게 그려가면서 막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면서 책 읽다가 앞으로 또 넘기지 얘가 누구더라? 막 이렇게 그렇게 읽을 수밖에 그거를 없어. 진짜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장면을 제가 고른 이유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 갈매기가 등장을 하죠. 제목에 있는 갈매기가 등장을 하고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갈매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죽는 게 여기선 사실 니나가 굉장히 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공에 관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이 갈매기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다는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성공에 대한 것들,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 장면을 골랐어요. 여기서 이제 뜨리고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성공해 있는 작가고 또 젊은 작가인데 성공해 있고 또 인정받는 작가죠. 근데 사실은 자신의 힘든 부분, 그러니까 니나가 이제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철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작가님 멋있어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성공해서 정말 최고예요. 저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 해주는데 찔려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찔릴까?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하니까 뭐 이를테면 뭐 과거의 자신의 모습? 뭐 자신도 성공을 원했을 거잖아요. 저는 뭐 작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가가 누군가가 와서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칭송해주는데 막 화를 내. 그리고 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거를 혹은 뭐 이걸 보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속 사정들을. 근데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뜨리고린 대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내 아픈 곳을 찔러서 약간 흥분하고 화도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멋진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다. 거기 너무 좋은 세계다. 지금 너무 성공에 취했어. 너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지금 네 팔짝 네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래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사실은 보여? 니나가. 진짜? 그러니까 띠리고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내 아픈 곳을 찔러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나는 성공한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하면서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소설을 쓰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소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그 악플러들한테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지.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니나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막 털어놓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뭐 욕을 먹으면은 뭐 어떻고 이 얘기가 네,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진짜로 체홉이 여기 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쵸. 체홉이 자신의 글을 쓰면서 체홉이 아까 우리 허배우가 말씀드렸듯이 의사고 이 갈매기 안에 의사의 직업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또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하니까 또 이 그쵸, 그쵸. 작가에다가 자신을 또 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꾸며낸 것 같진 않아 사실 느낌이 꾸며낸 것 같진 않고 정말 자신이 느껴서 그런 불만과 고뇌와 그런 생각들을 여기다 다 녹여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첫 방송에서 저희가 배우가 언제 되고 싶었는지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기 때문에 음. 배우의 꿈을 이룬 거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룬 거기도 한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 안에 뭐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 배우가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꿈을 안 꾼 거죠. 그냥 난 배우가 될 거야. 나는 꿈을 꿨어. 아, 꿈을 꿨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사람들에게.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거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를 들면 전공을 했으면 그 전공대로 모두 다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맞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전공대로 안 돼요. 네, 전공을 그대로 특히 이제 뭐 저희 학교 동기들만 해도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손에 꼽거든요. 맞아요. 몇 네, 명이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거죠. 어렸을 때 꿈이 계속 바뀌는 것도 사실은 또 다 커서도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뭐 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다른 목표로 또 수정해서 또 그쪽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는 꿈이야. 어릴 때는 꿈인데 점점 커가면서 그 꿈이 희망하고 소망으로 약간 바뀌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타협이 돼. 나의 그 처지와 또 현실과 내가 타협을 해. 그러면서 그 꿈이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꿈은 갖고 있지만 감히 그 꿈을 꾸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뭐 허배우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동기들, 동문들 사실 저희 같이 연극 배우예요, 공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타협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일을 선택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꿈을 이룬다, 꿈을 꾼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지금 뭐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뭐 말씀하셨듯이 뭐 소망, 희망, 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산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신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통에 대해서 뜨리고린이 얘기를 했지만 또 거기에 살짝 꿈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니나는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에서 마지막 대사가 니나가 꿈이야라고 하면서 이 막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니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이제 친구인 거죠. 요 장면에서는. 근데 뜨리고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본인이 살짝 보여요. 살짝. 본인이 다음 작품에 쓸 이야기거리. 그리고 자기 자랑도 살짝 했어. 지금 자기 자랑 했어. 자기가 어쨌든 성공한 작가야. 그러니까 나는 알아. 뜨리고리는 자신이 성공한 작가인 거 알아. 알지만 니나가 뭔가 말한 거에서 욱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막 토해내긴 했는데 그래서 좀 예민했던 거죠. 난 성공한 작가야.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성공했어. 나 근데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죠.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 네, 사실 뜨리고는 되게 재수없는 캐릭터이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아르카제나가 어쨌든 연상녀고 아마 아르카제나가 땡겨줬을 거라고요. 아르카제나가 그렇죠. 좀 더 예. 유명한 배우였고 아르카지나는 대배우니까 좀 더 여기서. 유명한 배우였고 이제 젊고 조금 재능이 있는 이 뜨리고린을 도와준 거죠. 분명히 뭐 사람들도 소개시켜줬을 거고 또 이 친구 작품이 또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르카지나 옆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니나를 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해서 나중에 니나도 꼬신단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장면을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장면 같이 읽고 이제 낭독하고 수다 함께 했고요. 혹시 뭐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 갈매기라는 작품을 봤는데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그런 생각도 꼭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영화도 있어요. 아, 맞아요. 영화도 있어요. 희곡 맞아요. 읽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게 2년 전에 나온 영화도 있고요. 더 오래된 영화 이렇게 두 편 검색해 보시면 두 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그 네이버 TV에서 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희곡과 영화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 영화 보면은 우리 어떻게? 그래도 영어로 하니까요. 아, 대사를. 대사를 예. 영어로 하니까. 예, 아, 그 영어죠. 자막으로 보실 거잖아요. 뭐 네. 영어 원문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로 네. 그 최근에 나온 그 갈매기 작품은 저도 잠깐 뭐 다는 사실 시간상 못 봤어요. 근데 잠깐 보니까 뭐 이미 정점의 배우들이 나와서 네. 하기 때문에 네,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아, 저 갑자기 겸손해진다 이거. 아, 네, 이렇게 희곡 낭독과 수다 진행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장면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희곡 낭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곡 낭독과 수다. 공연보기와 리뷰 희곡 속 요리하기. 누구랑? 배우랑 다음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